네, 이번 시간에는 그 언어 논리력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언어 논리력이 무엇이고 언어 논리력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언어 논리력 시험은 인지능력 평가 중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지능력 평가 시험 안에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인지 속도, 공간 지각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이 언어 논리 부분은 뭘 묻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가 나 1인용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지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 유행하는 바로 소통입니다. 그렇죠. 소통이에요. 그 소통은 뭐로 합니까? 바로 말로 하게 됩니다. 혹은 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글은 2차적이고 우선은 말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말로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분명히 얘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막 고려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언어 논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조리 있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들이 풍부한 어휘력입니다. 그렇죠?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문장을 형성해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는 다분히 개인적인 능력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안에 주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은, 이 제목이 지금 언어 논리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시는 교재 목차를 보시면은 차례 2페이지를 보시면은 언어 논리력에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및 동음이어, 한자성어, 속담 이런 파트가 나옵니다. 어때요? 전부 어휘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곧 단어를 가지고 묻겠죠. 그럼 이 단어 수준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은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휘를 많이 알고 어휘를 적게 알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유달리 어휘를 좀 적게 아는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또 그 과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휘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가 그 어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문단을 만들고 하나의 글을 만들어서 나타내는 힘,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힘이겠죠. 그걸 또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논리력, 다음에 주제 찾고 제목 붙이고, 다음에 요약하고, 다음에 문장의 짜임새를 다시 알게 하고, 다음에 전개 방식, 서술 방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다음에 접속어 넣기 하고, 이렇게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나타내느냐를 묻는 파트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두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의 파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 가요. 맞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파트도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파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그럼 어쩌라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시간이 있으시거들랑 네, 서점에 가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책을 한번 이렇게 쭉 스키프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또 손쉬운 방법은 아침에 여러분들 댁으로 배달되는 신문 있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지 말고 요즘 뭐 하도 책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찬찬히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구별해가면서 읽는 습관. 그래서 어느 한 파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도 할 수 있고 공간 능력도 얻을 수 있고 지각 속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상황 판단 평가, 상황 판단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신문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 참고서가 없다. 만약에 신문을 안 받아보시면 좀 인터넷 들어가면 무료로 전 일간지 신문을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신문을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앞에 두고 인강을 신청을 하셔서 인강을 들으시니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 복습, 학습하시는 태도.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언어 논리력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다가 문제 풀고 따라오면서 모르는 것들만 다시 채워두면은 그게 완성이 되어서 언어 논리력은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의어부터 접속어 넣기까지,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사정 원칙, 로마자 표기법까지 내친 그림에 단그림에 한번 쭉 선생님이랑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